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제2기 원내주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5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의 첫 회의입니다. 원내대책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립니다만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행사 관계로 하루 앞당겨서 개최됨을 말씀드립니다. 3기 민주정부 초대 원내대표단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의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은 협치, 민생, 국정관리, 지방분권 등의 주요 핵심 과제와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투 트랙을 나누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단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민생과 협치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는 민생,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의 5대 핵심 키워드는 민생, 민주, 협치, 현장, 소통인데 그중에 최우선 목표는 민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일 의원 워크숍 때 100일 민생 상황실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협치를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저를 소통의 통로로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의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그 실무협의를 제안해서 진정한 그리고 빠른 협치가 시작되도록 물꼬를 트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성하고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도하고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4대 국가의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도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직접 발표하는 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북한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기습적 도발에도 새 정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난 14일 도발 당시에도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NSC가 소집됐고 어제는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임명 직후 NSC를 소집 주재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청와대와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와해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거듭 비판하며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일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입니다. 민주당은 매년
수도식 행사를 참석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지하에 계신 분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투사였으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노무현 정신을 다시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국민 최우선, 민생 최우선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입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고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민주정부 3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리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저희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1차적 책임은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정당이 가장 긴장하고 절박할 때가 언제냐면 선거를 치를 때입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 긴장감과 절박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이 절박한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 그런 자세로 앞으로 활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확충 문제가 시급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2%입니다. IMF 이후였던 2000년에 4.5%였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처참합니다. 11.2%에 이릅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9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이상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여력 내에서 가능한 추경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일자리 신규 창출과 질 개선 방안, 그리고 민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또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업 문제나 또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임시국회는 우리 국회가 국민께 협치하는 국회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협치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5당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협치를 시작할 수 있어야 5당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5당 공통 공약입니다. 이런 걸 합의하에 이렇게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만 야당 공약이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은 충분히 그 취지와 효과를 살려서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협치는 정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생 정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각 당의 정책 단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의원님들,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특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덕 부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내부대표이고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 윤호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이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강요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지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초대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과 국회 논의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합니다. 여서야 됩니다. 다단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꼼꼼하고 정직한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서야 될 국회 상황에서 소통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님을 정확하게 보좌할 수 있는 국정 철학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또는 비서진 등의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실무적인 실수 등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후보자 본인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를 검증하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모든 청문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부대표님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훈 부대표님 협치를 맡고 계시는데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어제는 국정에 크게 중추기로 할 수 있는 경제라인하고 외교안보라인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평가들을 보면 평평, 개혁과 안정, 적재적 수사, 파괴라는 얘기도 있고요. 역시 그 백미는 흑수저 출신 장관에다가 첫 여성 외교수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인사 결과는 대통령님과의 개인적인 인연 전혀 고려 없이 오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부를 예고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라인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추구해왔던 인사들과 함께 국가 경제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관리에 유능함을 보였던 인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개혁성과 안정성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을까지 이제 해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 같은 경우는 일단 파격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는데 비외무고시 출신에다가 국제기구 전문가를 외교수장으로 하신 후보자로 지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외교정책의 베테랑까지 배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 외교의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점은 일부 인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 발표와 함께 설명을 드렸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을 진행할 국회에 대해서 이런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유능함이 그리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적재적소인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부 문제점을 좀 확대 과장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그 바로미터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감동 주는 진짜 예술가 같은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 마지막으로 송옥주 대표님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 목표인 환경위기를 크게 또 자주 초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건강 피해도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당선 직후에 지난 15일에는 업무지시 3호로 부처별 대책을 총괄하고 획기적인 종합특별대책의 수립을 위해서 정부 내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소관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새 정부의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의 미세먼지 대책 특위위원장으로서 시민모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시민모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음껏 숨조차 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꼭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이면서 민생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합니다. 책임 여당, 민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게 국민의 걱정을 함께 덜어드리자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정당도 대선 과정에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사와 관련해서 이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권미혁 대표께서 좀 더 추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훈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여성 외교장관인 강경화 선생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대 여성 장관들이 사실 30% 얘기하지만 그걸 맞춘 적은 없었고 역대 어떤 정부도 대부분의 여성 장관은 여성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통상적으로 여성 친화적이라고 생각한 장관들의 인선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외교장관으로 여성을 발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를 겪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약간 구색 맞추기 같은 장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외교 영역에 이 여성 장관을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단순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성평등은 물론 사회통합 그리고 약자의 주류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된 대통령인가 하는 것을 몸소 드러내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이 외교장관을 비롯해서 남성, 여성의 영역으로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30% 이상 포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매우 많은 치아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에 관해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좌우로 가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 종합해서 보면 능력 중심의 인사, 균형 잡힌 인사, 개혁적 인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이 아주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볼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일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잘 계획하고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잘 종합해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또 국정 과제의 로드맵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기구가 됩니다. 당이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